자, 먼저 제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말 그대로 그 기하죠. 기하. 도형의 방정식. 근데 이 기하 항목은 모든 문제에 그림을 그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든 알고 있지 않든 일단 그거를 시각화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한 말 좀 지켜줄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할 때 지금 이 도형의 방식의 첫 번째 단원을 할 때는 반드시 그림으로 접근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설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더라도, 그러니까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그 공식을 알더라도 그 공식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일단 그림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 아이디어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저도 설명할 때 제가 설사 풀이 방법이 뭐 두세 가지 있는 문제라도 항상 그림을 통한 문제풀이를 제일 우선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시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생각 없이 그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1,3과 4,2 루트 4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한혜씨 형? 한혜씨 혹시 이거 있나요?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 좌표 평면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한 말 진짜 명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1,3을 여기다 찍습니다. 대충 찍어도 돼요. 이렇게만 표시해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a라고 했잖아요. 그럼 4,a의 특징이 뭐예요? 4,a라는 점의 특징이 뭐예요? x좌표가 4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선 위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다 4 이렇게 적는 거예요. 지금 노란색 선 위에 b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차이가 5가 된다는 거예요. 5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럼 5일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로도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도 있을 거예요. 5일 때가. 그러면은 5 이하가 된다는 거는 그 점이 여기랑 여기에 이 사이에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이에 오는 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화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비율 관계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올 때마다 설명할게요.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여러분 꼭 알 수 있는 게 직각삼각형 비율 관계 중에 3대 4대 5가 있습니다. 3대 4대 5. 근데 지금 이 길이가 정확히 3이에요. 그리고 여기 길이가 5예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나 두 점 사이 거리 안 해봐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의 점이 4,3이니까 여기의 점이 4,3 똑같이 평행하게 yx축과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4가 올라가면 여기는 4,7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는 4,-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그 정수가 몇 개냐라고 했으니까 카운트 해보면 4,7부터 4,6, 4,5, 4,4 4개 있죠. 밑에도 4개 있겠죠. 이렇게 중심 여기 그래서 4개 4개 1개 총 9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굉장히 강조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푸시면 제가 볼 때 진짜 안정적으로 점수가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접근할 때 공식으로 접근하면 공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좀 원초적으로 풀려는 느낌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2번. 2번의 문제에서는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걸 할 때 어떻게 접근하라고요? y는 x 플러스 3은 일단 그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y는 x 플러스 3을 이렇게 또 x축, y축 이렇게 긋고 y는 x 플러스 3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기울기 45도로 y는 x 플러스 3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여기에 3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를 찍어줄게요. 1,2는 이 정도에 있겠죠?
1,2를 안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3,2 뭐 3,2쯤에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여기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완전 집중해 주세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여기 점 위에 포인트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 그 P라는 점이 포인트라고 해서 P라고 쓰는 거거든요.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 길이가 같다는 거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야.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야 돼요. 그럼 수직 이등분선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1,1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중점의 좌표가 2,2분의 3이 돼요. 2,2분의 3.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x가 2 증가할 때 y가 1 증가하니까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 2를 대입했을 때 2분의 3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분의 7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포인트는 y는 x 플러스 3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7의 교점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하면 x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7을 연립한다.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그러면 3x는 지금 이게 포인트가 좀 제 그림이랑 바뀌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아니죠. 2분의 1이죠. 이 새끼 지금 정신 차릴게. 2분의 1. 그럼 x는 6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6분의 1을 대입하면 y는 6분의 19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이 4번이다. 근데 이제 이 문제의 풀이는 이렇게도 풀 수 있지만 P를 보통의 이제 여러분들 지금 아마 공통수학2 하신 분도 있을 텐데 다 했죠. 보통의 원래 처음 풀 때 풀이는 이 점을 a, a 플러스 3이라고 잡는다 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a, a 플러스 3이라고 잡아가지고 진격하는데 그 풀이는 좀 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산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에러가 나올 수 있는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푼 그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한 풀이를 반드시 연습해 주셔야 된다. 자, 3번. 이 문제를 풀기 전에는 제가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이 3번 문제에서 설명할 부분이 뭐냐면 그 중선 정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중선 정리가 그 평면 좌표에서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죠. 자, 중선 정리는 뭐냐면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을 때 여기의 점을 마이너스 c,0인 점 b라고 하고요. 여기의 점을 c,0인 점 c라고 하고 일사분면 위에 a라는 점이 있는데 이 a라는 점을 a, b라고 했을 때 이런 삼각형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선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알다시피 반대편 꼭지점에서 중점을 향해서 그은 선이에요. 이걸 중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면 a, b의 제곱은 이 a, b 주점 사이의 거리 제곱은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c의 제곱은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는데 그럼 이 두 개를 더해 본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해 보면 a, b의 제곱 플러스 a, c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좌변은 우변은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가 없어지면서 a제곱, b제곱, c제곱이 한 개씩 생기게 됩니다. 그거를 양쪽에 두 개니까 묶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다가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마치 여기를 5라고 했을 때 근데 여기서는 5가 아니라 제가 그 중점이라고 해서 미들 m자로 씁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이 am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c의 제곱은 이 cm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게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2AM의 제곱 플러스 CM의 제곱이 되게 되는데 장난 아니네 이게. 야 지금 뭐 발표하냐? 야 근데 그렇게 되는데 무슨 말 알겠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꼭 강조하는 게 제곱 플러스 제곱을 보면 앞으로 수학 문제 풀 때 어떤 변의 길이의 제곱 플러스 제곱을 보면 100% 중선 정리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 3번의 발문을 보세요. BP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을 보잖아? 그럼 어떤 변의 길이의 제곱 플러스 어떤 변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나오면 아, 이 문제 중선정리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3번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라고 했어요. 귀에 피날 때까지 말해줄게요.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도형의 방식 문제 풀 때 계속 그림 그리는 거. 여러분 그게 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BAC 위를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닌대. 어떤 포인트냐면 얘를 왔다 갔다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 점을 찍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 그 점을 처음부터 찍으면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아, P가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BP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 이걸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럼 이제 보자마자 아, 이거 포인트 중선 정리다 라고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 그림을. 지금 여기 포인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을 생각해야 돼. 무슨 알겠어? 그러면은 포인트가 여기 있다 해볼게요. 나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BP의 제곱, PB의 제곱 플러스 PC의 제곱 이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은 2 곱하기 여기 중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수선을 내린 여기 중점의 이 길이의 제곱 플러스 이 길이의 제곱 얘랑 얘의 길이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2를 곱해야 된다. 여기를 지금 M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지. 2 PM의 제곱 플러스 CM의 제곱이라고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CM의 길이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는 뭡니까 여러분? 2니까 2의 제곱이니까 뭐예요? 4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결국 2 곱하기 PM의 제곱 플러스 8이 된다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구해야 될 거의 최소값은 무슨 길이다? PM이라는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이 점에서 집중합니다. 여기 이 점에서 여기 AC에 어떻게 쏴야 그 길이가 최소값이 되겠습니까? 수직으로 써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수직으로 쓰면 여기 길이가 수직이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금 60도란 말이에요. 항상 지나친 계산을 생략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수학 잘하려면. 그럼 여기가 2가 돼요. 그럼 제 그림에서는 좀 비율 관계가 아니지만 여기 1대 루트 3대 2거든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1대 루트 3대 2 정삼각형. 그럼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 PM의 길이의 최소값이 뭐다?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3의 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3이 되니까 6 플러스 8이 되면서 정답이 1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선행할 때 풀 때는 이렇게 풀지 않고 어떻게 푸냐면 그 풀이도 알아야 돼요. 회영 여기를 원점이라고 설정을 해요. 보통 풀이는 여기를 원점이라고 설정해서 이렇게 X축 긋고 여기 Y축 그은 다음에 여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아무튼 뭐 복잡한데 모르겠어요. 나도 어떻게 푸는지. 근데 꼭 알아두세요.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핵심. 야, 내가 핵심을 적으랬잖아. 핵심이 뭐야? 그렇죠. 제곱 플러스 제곱 보면 이거는 여러분 좀 100%거든요. 제가
100% 출제되는 문제가 있는데 제곱 플러스 제곱을 보면 무조건 중선정리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야 나중에도 아 이거 중선정리인데 하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에 A라는 점이 2,1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4,3이고 그 다음에 C라는 점이 A,0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데 A,0이라는 점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X축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A,0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2,1을 대충 찍고 여기 A 2,1이라고 이렇게 대충 찍고 그 다음에 4,3이라고 또 찍어줘. 여기에 4,3 B 4,3 이렇게 찍어줍니다. 좀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쭉 연장선을 이렇게 그었어. 그랬을 때 C라는 점은 어디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는 건데 그럼 X축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삼각형이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P를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좀 야무지게 가는 거지. 이거를 딱 찍고 여기에 중점을 찍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이등분선을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수직이등분선을 그려주면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X축에서 만나는 점. 그 점이 바로 C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기울기가 몇이에요? 야, 기울기 빨리빨리 구해야 돼. 지금 머리 빨리빨리 돌려. 야, 잠깐만. 기울기 1이죠, 1. 그럼 기울기가 1이면, 지금 머리 많이 돌려야 돼. 기울기가 1이면 이 기울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란 게 뭐냐면 X값의 증가량과 Y값의 감소량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직선의 방정식도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3,2죠. 그럼 여기는 A,0이잖아요. 그럼 Y값은 몇 감소했어요? 2 감소하죠. 그럼 이 감소한 만큼 증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A는 뭐겠어요? 2가 증가하니까 뭐겠어요?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5가 된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란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수직이등분선을 이용해서 푼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은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보시면 여기 길이가 8이고 여기 길이가 10입니다. 여기가 지금 A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선이 2등분하는 그 선이 D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 넓이를 2등분하려면 당연히 밑변을 뭐 해야겠어요? 2등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정리다? 이것도 중선 정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중선 정리니까 이제 근데 뭐 그 지금 구하라는 거는 AD의 길이를 구해라.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적어 놓은 이 중선 정리를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안 보네. 야,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이제 왔네 하면서 공식에 바로 또는 일단 이 길이를 구해 볼까요? 여러분 이 길이를 구해 볼까요? 어떻게 구하냐면 여러분 여기에 또 적어놓으세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1대 2대 루트 5 적어주세요. 1대 2대 루트 5.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길이가 4잖아요. 이 길이가 4. 그
그 다음에 이 길이가 8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1대2라는 거예요. 1대2. 그러면은 여기 이 길이가 몇이 되겠어요? 4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참고로 저랑 우리가 브랜라벨로 수업할 때 한 번도 루트로 2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진짜 단 한 번도. 이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율 나올 때마다 적어주면서 정확하게 익히세요. 다르게 풀지 마시고. 그럼 여기는 지금 4루트 5죠? 그럼 여기 반쪽의 길이는 몇이겠어요? 2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어떤 우리가 이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중선 정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8의 제곱과 10의 제곱을 더하면 2,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2루트 5의 제곱 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좌변이 지금 164예요. 그럼 여기가 82가 돼야 됩니다. 그럼 x제곱이 62가 되고 그럼 x는 루트 62가 된다. 정답은 2번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중선 정리 잘 메모해 놓고 이거 좀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이 문제도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다 중요해 사실. 6번 문제에서 1,0과 0,3이 있댔어요. 1,0, A가 1,0, B가 0,3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직선 AB에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직선 AB 위에 있다. 그러면서 3AB는 BC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메인 아이디어인데 이게 지금 여기 딱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이것도 바로 비율관계로 AB 대 BC는 이 개수를 바꾸는 거야. 스위치됩니다. 그러니까 1대 3이 된다 라고 이렇게 적어요. AB 대 BC가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3. 그러면 이제 생각이 되는 거지. AB 대 좀 여러분 저기 있겠지만 AB 대 BC가 1대 3이다. 그럼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이 정도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점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이 점을 구할 때 비율 관계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여기가 지금 이해됐어? 지금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야, 지금 하나도 안 피곤하잖아, 솔직히. 너네 시험도 끝났고 지금 완전 집중해야 돼. 지금 기호가 바뀌었다고 이제 진짜 진정한 공부를 해봐야 된다고. 여기가 지금 1대 3이라는 거 아니야. 여기에 점이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니까 9가 올라가야 되니까 12라는 거 알 수 있다고. 계산은 없어. 계속 생각하지만 계산은 없어. AB 대 BC 1대 3이면 그 비율 관계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야. 자, 근데 여기 점만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AB 대 BC가 1대 3일 수도 있다는 거죠. AB 대 BC가 1대 3이다. 그러면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3이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몇 대 몇이겠어요? 그렇죠. 1대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점은 3,-6이다. 이것도 역시 계산 없이 바로 찍으세요. 만약에 선생님 저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붕신입니다. 이러면은 저한테 와주세요. 그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좀 간단하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닮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 여기 길이가 1대 2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 길이도 1대 2야. 그 다음에 여기 길이도 1대 2야. 그럼 여기 길이가 3이잖아? 그럼 여기 길이는 6이겠지. 여기 길이가 1이잖아? 그럼 여기 길이는 2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량으로 점의 좌표를 알 수 있다. 그거를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에 여러분 좀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블랙라벨 이 교재 있잖아요. 주변에 물어보면 블랙라벨 교재를 어떤 학원도 진짜로 스텝 3까지 공부하는 학원이 없어요. 우리도
지난 겨울방학 때 처음에 제가 스텝 3까지 하려고 했는데 딱 느낌 보니까 아 이건 좀 분위기 망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때 접었던 거거든요. 스텝 3까지 못 갔던 거거든요. 야 잘 들어야 돼 진짜. 근데 이게 스텝 3까지 하려면 이 빌드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어? 무슨 말 알겠지? 뭐가 중요하다고요? 빌드업이 스텝 1이 지금 그 빌드업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조각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거라고. 스텝 3, 2를 풀기 위한 조각들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대충 들으면 스텝 2, 스텝 3 들을 때 완전히 멘탈 나가버리지.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할 때 잘 듣고 빌드업 한다고 생각해줘. 지금 빌드업 중입니다 우리 지금. 그럼 7번 이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A, A예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문제에서는 뭐랬냐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제끼러 네? 이 사각형의 넓이를 뭐가 이등분한다? 이 Y축이 이등분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스텝 2에 또 비슷한 문제 나오겠지만 여러분 여기는 지금 X좌표가 뭐예요? 0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머릿속으로 띵 하면서 이렇게 봐야 돼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색으로 그은 점선의 모양은 직각삼각형의 닮은 관계를 말합니다. 오케이? 야 그럼 얘 대 얘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A죠? 아, 저 때리면서 해야겠네 이거 진짜. 여기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A. 그럼 여기도 몇 대 몇이겠어요? 1대 A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길이가 A란 말이에요. 합쳐서 머릿속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A를 1대 A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그건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A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저 멍청합니다. 그럼 와주세요. 저 이게 멍청한 사람이 어딨어. 이게 뭐지? 잭기럽인 거지. 야 근데 이게 여러분 그 범죄도시 2에 5대5로 나누자고 하니까 누가 5야라고 말하는 그 대사 있죠. 그때 관객들이 왜 빵 터져요?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못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때. 100명 중에 돌아보면은 두세 명은 누가 온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웃지? 근데 그거는 뭐냐면 잘 들어. 형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댔잖아. 아는 게 중요한 게 형도 대학교 수업 때 영어로 하는 수업이었는데 교수가 영어로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나 빼고 199명이 막 엄청 터졌단 말이야. 막 책상 뒤집으면서 막 영어로 말하니까 교수가 어떤 말을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나는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이렇게 딱 뒤에 막 웃는 척 했다는 거잖아. 막 알아들은 척 하면서. 지금 저 비율관계 있잖아. 저 5대5 같은 그런 상황이야. 여러분한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체크할 테니까 한번 말해주세요. 자. 똑같은 상황에서 봐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에요. 여기가 3,6이래. 근데 이게 지금 2대 3이래요. 여기 이 점의 좌표를 구하래. 그럼 2대 3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일단 x좌표는 0이겠지? 그냥. 근데 y좌표는 지금 이게 비율관계 이렇게 보라고. 닮음으로 보라고, 닮음. 닮음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얘 대 얘는 몇 대 몇이야? 2대 5가 된다고. 2대 3이라고 하는 애들은 나가. 또 정리해. 지금 여기가 이게 2대 3이잖아. 그러면 이게 2대 몇이겠어요? 오니까 여기도 2대 몇이겠어요?
5가 되니까 이 길이에 5분의 2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6에다가 5분의 2 곱하니까 5분의 10이야. 이게 암산으로 돼야 돼. 식 쓰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 이제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얘 대 얘가 제가 아까 몇 대 몇이랬어? 1대 A랬지. 그러면은 얘 대 얘는 몇 대 몇이야? 1대 그렇죠. 야 지금 정신 차립시다. 1대 A니까 1대 A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1대 A 플러스 1이고 여기도 1대 A 플러스 1이 될 거라고. 그럼 이 길이에다가 A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A 플러스 1분의 A라고 적는 거야. 알겠습니까? 연습 많이 하세요. 이거 할 때.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건가? 다시 처음에 돌아와서. 자, 여기 새로 그릴게요. 여기다 너무 제가 그걸 많이 해가지고. 여기가 A, A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좋아요. 이 사각형의 넓이 뭡니까? 이것도 동의가 필요하나요? 네. 혹시 네. 부모님 동의 필요합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갈라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죠? 2분의 A가 되겠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몇이 되겠어요? 2분의 A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의 넓이는 A가 되겠죠. 그럼 전체 넓이는 A 플러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A 플러스 1의 넓이의 뭐다? 반이다 라는 거죠. 뭐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근데 아까 여기의 좌표가 0,A 플러스 1이 됐어요. 여기의 길이는 0,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이 넓이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넓이는 2A 플러스 1분의 A가 됩니다. 야,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야, 그냥 자, 진짜로 전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어떡하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저기 할 수 있겠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야! 하면 이제 나올 거 아니야. 2차 방정식으로 해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만 여러분 좀 신경 써서 하시면 된다. 양변에 2를 곱하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통분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머리 안 좋아가지고. 그다음 A 플러스 1을 곱하겠습니다. 전개하면 A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근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는 음수예요. 이거 될 수가 없다. 정답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3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5분간 쉬겠습니다. 쉬세요. 지금 8번에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그 무리함수 있잖아요. 사실 대표 유형 설명이 있었고 고난도 설명이 있었는데 그 고난도 설명이 진짜 중요했는데 그때 녹화가 소리가 안 들어가서 여러분께 드리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됐는데 제가 그 뒤로 공포증이 지금 생겨가지고 아니 분명히 잘 누르고 왔는데 계속 지금 자 8번 갈게요. A가 5,25 B가 마이너스 15,15 C가 20,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려보면
5,25는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15,15는 여기 있고요. 20,-5는 여기 이쯤 있겠죠? 좀 비율을 대충 찍더라도 비율을 좀 신경 쓰면서 써주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 가계이등분선이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간단하게 가계이등분선 정리를 한번 복습시켜 드리면, 이렇게 이런 죄송합니다. 이게 좀 죄송합니다. 좀 각도가 좀 중요하거든요. 우유부단해 보이겠지만 이거 아닙니다. 자,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이걸 ABC라고 해볼게요. 근데 가계 이등분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연장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연장선을 그은 다음에 얘랑 평행하게 여기다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이 동의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억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이게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 길이도 B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아 있기 때문에 이 길이 대 이 길이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같게 됩니다. 그러면 A 대 B는 A 대 B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지우더라도 여기가 B니까 좀 약간 히든된 거죠. 그러니까 A 대 B는 원래는 A 대 B는 A 대 B 하면 다 이해가 될 건데 A 대 B는 A 대 B 이러니까 약간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계이등분선은 이렇다. 제가 이렇게 공식 증명을 왜 해주냐면 사실 좀 뼈 아팠던 게 저한테는 이렇게 명치 있게 팍 이렇게 하는 게 대성고의 학교에서 서술형에 NPR, NCR 증명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증명을 해줄 때 좀 귀담아 들어야 이제 그런 증명이 딱 나오더라도 갑자기 서술형에 나오더라도 잘 쓸 건데 대충 보면 또 틀리는 거야. 역사는 반복된다. 항상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정리할 때 좀 유심히 들으면서 저거 내가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 길이 먼저 구해볼게요. 여러분 파이팅. 여기 이 길이. 그럼 x의 항상 증가량, 루트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루트로 하면 루트 400 플러스 루트 100 해가지고 루트 500 유리화 시켜야 됩니다. 유리화가 아니라 밖으로 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풀이가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본인에게 약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500 소인수분해 하고 있는 자기 모습에서. 근데 지금 x의 증가량이 몇이죠? 20. y의 증가량이 10. 그러면은 몇 대 몇이죠? 1대 2대 루트 5. 10, 20이니까. 그럼 여기 10 루트 5야. 이렇게 배운 사람처럼 풀어야 되는데 500 해가지고 여기서 250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풀이 좀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x의 증가량 몇이죠? 15. y의 증가량은 30. 그러면 15, 30이니까 몇이에요? 1대 2대 루트 5. 그러니까 몇이죠? 15 루트 5가 됩니다. 그럼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죠.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2대 3이다.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몇 대 몇이겠다? 2대 3이다. 아직 안 끝났어요. 오, 기석씨 좋아. 지금 눈빛 그렇게 들어주면 좋아. 바로 칭찬하잖아. 잘하시니까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러면 x값의 차이가 몇이죠 지금? 35. 여기 봐봐. 35개 2대 3으로 나눠주는 거 암사 못하면 진짜 큰일이야. 진짜로. 35개 나눠줄 때 멕시칸처럼 죄송합니다. 굉장히 실수되는 발언을 제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멕시코 여행 중에 겪은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어떤 마트에서 물건을 샀을 때 30달러에 물건을 샀는데 그 점원분이 100달러를 내면 70달러를 거슬러 줘야 되는데 그분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100달러를 10달러로 10장으로 바꿔서 책상 위에 이렇게 놨습니다. 뒤에 줄이 엄청 서 있는데 10장을 이렇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한 번 더 센 다음에 그 중에 3장을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7장 가져가라고 저한테 손짓을 할 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지금 못 드시는 분 있죠? 야, 이해력이 졸라 딸리는 것 같은데. 야, 무슨 말이야? 이해돼? 아니, 100달러 받았으면 30달러 계산하고 70달러 내주면 되는데 100달러를 10달러로 10장으로 바꾼 다음에 30달러만 갖고 가고, 그러니까 빼기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나 보네. 어쩔 수 없다, 너네. 야, 너네 어쩔 수 없어. 너네도 멕시칸이야. 근데 지금 근데 그분들은 또 이제 엄청 다른 능력치가 좋잖아요. 근데 어쨌든 야, 지금 잘 들어. 35를 2대 3으로 나누면 몇 개 나눠줘야 되는지 바로 안 떠오르면 그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35를 2대 3으로 나누면 몇 개? 14개? 21개. 그럼 여기서 14개 주면 몇이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5에서 14개. 제 그림상으로는 양수지만 제 그림 보지 마시고. 제 그림 대충 그린 거. 그 다음에 얘랑 차이 몇이에요? 25. 25에서 2대 3으로 나누면 몇 개예요? 10개, 15개 아니야, 지금. 야! 지금 이거 안 돼? 25, 2대 3으로 나누면 몇 개인지 안 떠올라?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10개, 15개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10개 줄어들면 5다. 그래서 여러분, 마이너스 1,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차이가 20원. 아, 그러네. 차이가 20 맞네요. 그럼 8이 되니까 7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쨌든 요거의 길이는 6 C8? 야,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6 C8이면 몇 대 몇이에요? 1대 3. 그러면은 6 C8이니까 6루트 10이 돼요. 6루트 10의 제곱은 360이 되는 거죠. 5번이 정답입니다. 9번. 지금 문제에서 이런 마름모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그거는 좀 알아야 돼요. 성질.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뭐냐면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셨던 거. 중학교 1학년인가? 근데 성질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름모.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직사각형.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는
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래야 자기가 이걸, 그리고 이거는 좀 장기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야 돼요. 단기 기억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런 문제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이런 이 4개가 나오는 건 6개월에 한 번씩 만나기 때문에 그때 꺼냈으면 이제 마름모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은 마름모는 일단 평행사변형이야. 집중. 마름모는 일단 뭐라고요? 평행사변형. 그럼 평행사변형은 벡터 계산 완료. 여러분 지금 이 벡터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여기 이 점에서 여기 이 점으로 이동하는 그 양과 여기 이 점에서 여기 이 점으로 이동하는 양이 어때요? 같습니다. 알았어? 무슨 뭐 길이가 같다 그런 거 안 할 거야. 루트 뭐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방금 뭐라 했죠? 벡터 계산 완료. 이 이동량이 똑같다고. 그럼 여기서 y 증가량 몇이에요? b죠. 여기서 y 증가량 몇이에요? 그럼 b가 3이라는 거 알 수 있다. 여기서 x의 증가량이 몇이죠? a. 여기서 x의 증가량이 4-c. 그러면 a 플러스 c는 4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마름모는 수직이 등분 된다고 했어요. 수직이 등분. 그럼 수직이 등분 되면 이 기울기가 뭐죠? 1이잖아. 너는 머리를 써야 된다. 이 기울기가 1이죠. 그럼 이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의 관점이 뭐라고? x의 증가량과 y의 감소량이 똑같다고. 그러면은 y의 감소량이 2잖아. 그럼 x의 증가량이 몇이겠어?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a가 2다. 이런 거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연립하면 c가 3이란 걸 알 수 있고 a가 1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좀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10번 무게중심의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배운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일단 무게중심이란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심화 개념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무게중심은 정의가 중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여기에 점의 좌표를 x2, y2 여기에 점의 좌표를 x3, y3 이렇게 잡았을 때 중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쭉 중점에 이은 선. 여기가 중점이니까 여기에 점의 좌표는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중선은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세 가지의 중선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이 길이가 같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리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무게중심, 여기를 무게중심이라고 보통 G라고 씁니다, 여러분. 이 무게중심은 이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냐면 2대 1로 내분한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성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무게중심은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2대 1, 파살라? 2대 1로 내분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점의 원래 좌표는 뭐냐면 여러분 x1, y1과 x2,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공식이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m 플러스 n분의 mi2 플러스 ni1이 됩니다. 그럼 이제 2대 1로 이 점과 이 점을 내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식 따라서 쓰면 2 플러스 1분의
얘에다가 2를 곱해준다고. 얘에다가 2를 곱해주면 분모가 없어지니까 분자만 살아남고, 여기다 1 곱하니까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1분의 얘에다가 2를 곱해주는 거야. 그럼 y2 플러스 y3, 여기다가 y1.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게중심의 좌표는 세 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눠주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무게중심은 필연코 여러분 이런 중선 정리가 이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삼각형이 주어진 다음에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발전시켜서 심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 길이의 제곱 플러스 이 길이의 제곱에다가 2를 곱한 거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심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에서 1대2로 내분하고 네? 그 다음에 헷갈린다 더 1대2로 내분하고 1대2로 내분하고 1대2로 내분했다. 그러니까 각각의 변을 동일한 비율로 내분했다. 그러면 이제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라. 근데 이 무게중심은 처음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니 왜?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일치해? 이렇게 하고 자기가 해봐야 돼. 잠깐만.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 진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각각의 점은 그 변을 동일한 비율로 내분했는데 그 동일한 비율로 내분한 점에 이은 삼각형을 무게중심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동일한 비율로 내분한 점들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어떻다? 일치한다는 거라고. 그럼 일치하면 궁금함을 가지고 막 자기가 해봐야 돼요. 뭐 어떻게 해보면 되냐면 여기를 x1, y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 y2라고 하고 여기를 x3, y3라 한다. 근데 만약에 여기도 m 대 n이고 여기도 m 대 n이고 여기도 m 대 n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쓸 거 아니야. 막 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안 할 겁니까? 제 x좌표만 해볼게요. x좌표만. 그럼 이제 여기도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여기도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x좌표만 썼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개를 더해보면 m으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n으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그럼 또 x1 플러스 x2 플러스 x를 묶어줄 수 있잖아요. 이거 3으로 나눠줘야겠지? 이렇게 무게중심이니까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로 묶어주면 이렇게 묶어줄 수 있으니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무게중심의 좌표인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런 걸 딱 배웠으면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집에 가서 이제 한 번 더 해보고 그러면 이제 외워주면 무게중심은 동일한 비율로 나는 점들의 무게중심과 원래 처음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좀 그려주시면 A가 0,0이고요. 그 다음에 B가 2,4 그 다음에 C가 4,인데 이렇게 자 지금 이런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점들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 중점을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속을 수 있다고. 그 중점의 좌표를 또 다 구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중점은 몇 대 몇으로 내분한 거죠? 1대1로 내분한 거잖아요. 그럼 1대1로 내분했으니까 이 내분점들의 무게중심과 애초에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어떻다? 동일하다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자. 그럼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 6, 6을 3으로 나누니까 2.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 6, 6을 3으로 나누니까 2. 정답은 2,2. 4가 된다는 거죠. 11번. 기울기가 3이고 그 다음에 2,a와 a,6을 지난다. 여러분,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구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3이라는 거예요. 이 식을 딱 세워야지. 오케이? 자, 그러면 6-a는 3a-6이 되니까 4a는 12가 되면서 a가 3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a가 3이 나왔으니까 여기 3으로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기울기가 3이면 y는 3x고 2를 대입했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마음속으로 꼭 따라하세요. 야, 여기 봐봐. 진짜 잘 봐. 마음속으로 꼭 따라하세요. 기하에서 세 개의 점은 엄청 중요해요. 진짜로. 세 개의 점이 나오면 경우의 수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일직선 위에 있을 때와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일직선 위에 있을 때는 기울기로 풀고요.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는 원을 그리세요. 이것도 고3까지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대수를 아직 공부 안 해보셨겠지만 하시면 더 느끼시는 게 대수에서 주요 파트가 삼각함수의 활용인데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삼각형과 원이에요. 이게 기하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세 점이 나왔을 때는 일직선 위에 있는지 일직선 위에 있지 않으면 뭘 그려라? 삼각형을 그리는 게 아니라 원래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탁 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a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고 b가 2,2 그 다음에 c가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인데 이 세 점이 어디 파살라? 이 세 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요? 한 직선 위에 있다고. 그 말은 뭐가 같다?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 뭐가 같아요? 기울기가 같으니까 이 두 개의 기울기와 이 두 개의 기울기가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 두 개의 기울기는 4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입니다. 이 두 개의 기울기는 a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8이에요.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아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2가 같다.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9는 0이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와서 좀 불친절하게 생겼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 값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근과기수와의 관계로 그 답이 4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볼 건데요. 13번. 13번에 넓이를 이등분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짜장면이야 진짜. 넓이를 이등분할 때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는 좋았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 원일 때는 중심을 지나야 됩니다. 삼각형은 특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넓이를 2등분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것도 장기 기억 장치로 고3 때까지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직사각형, 사각형은 어떤 점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대각선의 교점을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런 사각형도 있고요. 이런 사각형도 있는데 이 두 개의 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하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은 이 큰 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 그러니까 이 중점, 대각선의 교점이니까 중점, 여기 이거랑 이거의 가운데, 여기는 3,2분의 5가 됩니다. 그쵸? 이것도 못 알아듣겠으면 진짜 어쩔 수 없어. 야, 지금 저 집중해야 돼, 진짜. 쉽게 가르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몇 콤마 몇이에요? 5,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랬잖아요. 그러면은 x의 증가량이 몇이죠? 2,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직선의 방정식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직선의 방정식 그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게 지금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뭐 이 개형 놓고 뭐 기울기 양수, y 접한 양수. 여러분 중2 동생이 있으신 분 있죠? 중2 동생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없어? 싱크홀이야 거기? 야, 왜 이렇게 이 정도 있으면 중2 동생 한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중2 동생 있는 사람 솔직히 손 들어봐. 중2 동생 나이 모르지? 모르잖아. 나 이거 물어볼 때 너 동생은 몇 학년이야? 한참 생각하는 새끼 보면 내가 그 새끼 얼굴 보고 있으면 이 새끼 어떻게 살고 있는 새끼지? 근데 그 중에 동생 없어?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보통 이게 수학이 1학기 때는 방정식을 배우고 함수를 배우고 2학기 때는 도형을 배우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은 뭐 곱셈공식 배우고 1학년 2학기 때는 뭐 도형 삼각형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2학기 때는 그림을 많이 배워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지금 1학기 때는 방정식 함수 배우고 2학기 때는 도형 배우는 거죠. 근데 2학기 때, 중학교 2학기 때 주로 성적이 안 좋았던 분들이 있어요. 1학기 때 잘했다가 1학기 때 막 100점, 90점 맞다가 2학기 때 막 80점, 84점 맞고. 본인이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에 약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 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어땠나요, 부사님? 중학교 때 1학기가 더 잘했어요? 2학기가 더 잘했어요? 2학기? 1학기? 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여름방학을 좀 잘 보내야 됩니다. 저 지금 여기 이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을 때 예전의 기억을 좀 떠올려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거는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아주 안 좋은 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2학년, 중학교 2학년의 시선으로 좀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가기보다 방금 따라 쓰시다가 열받으신 분 있어요 혹시? 없죠? 아니 저는 분명히 제 설명 다 듣고 메인 아이디어만 적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 절편을 구해가는 약간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절편. 왜냐면은 이 암산이 되거든요. y가 0일 때 x 값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x가 0일 때 y 값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a와 c는 같은 부호라는 거예요. 음수니까. 그 다음에 b와 c도 무슨 부호? 같은 부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딱 보자마자 A, B, C 세 개가 모두 같은 부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CX 플러스 AY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X절편, Y절편을 구해보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그러면 X가 0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럼 Y절편이 뭐냐면 A분의 B가 돼요. 이게 Y절편. 그 다음에 X절편이 뭐냐면 Y에 0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C분의 B가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A, B, C의 부호가 모두 같다. 그럼 X절편과 Y절편이 모두 양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3, 4분면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절편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좀 더 쉽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5분간 쉬었다가 다음으로 자, 15번. 그 위에 그 E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그 다음에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1은 0.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직선이 2, 4분면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여러분 보시면 요거를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1차 함수꼴로 우리가 좀 편하잖아요. y는 2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요거는 이렇게 적어주면 굉장히 나있습니다. 꼭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모양이냐면 y 마이너스 y1은 m x 마이너스 x1. 이거는 제가 좀 설명할게요, 지금. 자, 여러분 그 직선의 정의는 중요합니다. 직선의 정의는 기울기가 일정한 점의 자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x1, y1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거를 여러분 수학에서 정점이라고 합니다. 멈춰 있는 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x1, y1이 있고 점의 자취는 이 점의 자취라는 이 말은 이거는 정점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거는 동점이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점이라는 거예요. 또 3대3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움직인다, 점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수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x, y라고 적습니다. 기본적인 이 구도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 점이랑 여기 이 점이랑 기울기와 또 여기 이 점이랑 여기 이 점 사이의 기울기와 또 여기 이 점이랑 여기 점 사이의 기울기가 다 일정하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점들을 다 찍게 되면 그게 바로 점의 자취는 뭐가 된다? 도형에서 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선 중에 기울기가 일정한 점의 자체가 이런 직선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점의 자취를 할 때는 동점이니까 x, y라고 이렇게 잡으면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게 이거는 미지의 값 x에서 x1을 뺀 거 분해 x의 증가량 분해 y의 증가량을 하게 되면 그 값이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일정한 값 그것을 상수 m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기울기를 보통 m으로 써요. 그러면 양변에 x-x1을 양변에 곱할 수 있나요? 곱할 수 있지, 0만 아니라면. 그러면은 이제 곱한다면 y-y1은 뭐가 되죠? m x-x1이 된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이거는 x1, y1과 기울기가 m으로 일정한 점의 자취를 말한다. 그러니까 x1, y1과 기울기가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을 말한다. 이게 지금 여러분 그 직선의 방정식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바꾸라고 한 이유는 알겠죠, 이제? 제가 이 식을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쓰라는 이유는 알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이것도 어쩔 수 없어. 어? 자, 그러면 이게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죠?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아, 여기 마이너스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럼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죠? 1,2를 지납니다. 1,1. 자, 이게 지금 y는 2x 플러스 2예요. y는 2x 플러스 2는 0,2를 지나고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비례는 맞아야 됩니다. 지금 이 직선이 지금 이런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은 1,2를 지나는데 기울기는 정해져 있지 않은 m,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다. 근데 그 두 개의 직선이 어디서 만나야 된다? 이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다. 아하. 이 안에 들어와야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안에 들어와야 이렇게 만나면서 이사분면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기울기는 2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고요. 왜냐면 마이너스 1,0과 1,1의 기울기니까. 이 기울기는 check it up.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기울기가 1,1과 0,2 사이의 기울기니까. 아, 결국 m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증후는 없어요. 사분면이니까 경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분의 1보다는 작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문제도 역시 여러분들 학교 다 이름이 다르지만 안 나오면 보상할 정도로 무조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100%의 문제다. 여러분들 뭐죠? 아무튼 그래요. 어쨌든 이 문제 잘 봐주시고요. 야, 좀 지친 것 같다 너네. 맞지? 지쳤지? 이거 딱 중요한 거 할 때 약간 초롱초롱 하더니 지금 약간 나오든 말든 약간 그런 거 같은데. 16번 보겠습니다. 야, 16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과 그 다음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의 교점을 지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좀 제대로 수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처음부터 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이게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파트의 개념이 있다고. 그 개념이 바로 이거라고. 무슨 말이냐? 그건 나도 모르지. 아니 근데 근데 어쨌든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하면 반사신경처럼 이런 식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선생님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왜 그래 저 붕시 새끼야? 이게 이제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거잖아.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두 직선이 교점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정해질 수가 없는 거야. 다만
이 점은 두 가지 식을 만족시킨다고. 항등식으로. 얘도 0으로 만드는 점이고요. 네? 얘도 뭐라고요? 0으로 만드는 점이니까 확실하게 이 점을 대입하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이 값이 달라지더라도 항상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약간 그 항등식의 개념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지금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계속 다시 봐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왜요? 몰라도 돼. 야, 이거 솔직히 너네 친구들한테 물어봐. 저 전교 1등 있지? 전교 1등 누구야 여기서? 없어? 한 명도 없어? 전교 1등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이거 이유 알아? 갑자기 가가지고 안 친한데? 너 이거 이유 알아? 나는 아는데!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걔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외우면 되는데 이제 제가 그래도 상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몇 콤마 몇을 지난댔죠?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러면 3이랑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지. 그럼 3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째끼러 7이 되고요. 여기 3,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K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7이라는 거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15x 플러스 5y 마이너스 40은 0이다. 그래서 5로 약분하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렇게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약간 좀 깔끔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잡스럽게 막 여기 두 개의 교점 구해가지고 막 이거 기울기 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좀 본질적으로 푸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풀이로 빌드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알겠죠? 아이씨. 반드시 수정하세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근데 진짜로 우리 여러분들은 솔직히 나 속마음은 있잖아. 나 여러분들 같은 자식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부터 이렇게 공부하려고 나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너네 다 머리 감고 왔잖아. 머리 안 감은 사람 있어? 아니 왜냐면 내가 왜 이거 물어보냐면 머리 안 감을 수도 있지. 근데 뭔가 씻고 뭔가 준비하고 여기 오려면 최소 7시 반에 일어났다는 건데 아니야? 몇 시에 일어났어 그럼 지금? 7시 30분에 일어나서 여기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여기 온다는 건데 참 대단하지. 나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 진짜로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이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좀 인성 안 좋거나 그러면 안 다닌다고 했겠지. 그래서 거기 시간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근데 이거 너무 의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안 왔으면 전부 자고 있지. 집에서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겠어. 집에서 여기 안 오면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가 의미가 있죠. 17번 보겠습니다. L.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게 느껴진다. 그 말을 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띄워주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이렇게 L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 식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이항시키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계속 이 시선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M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식이 되어 있는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y 플러스 3은 a분의 1 야 이거 좀 복잡하다. 야 이거 조금 좀 쉽지 않다. a로 이렇게 나누면 a 마이너스 a분의 4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오케이? 지금 이거 정리한 거야 지금. 얘 두 개 남기고 넘긴 다음에 a로 나눠준 거야. 알았죠? 아이씨 분위기 장난 아니네 이거. 그러면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 말해봐. 얘는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기울기는 지금 미정이에요.
제가 아는 미정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진짜 나 왜 이렇게 딴 생각을 많이 했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몇 컴마 몇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면 여기 이 정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좀 민감한데 이런 비율에 여기. 그럼 이제 이 위의 직선은 여기를 지나는데 기울기가 a고, 여기 밑에 직선은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a분의 4이, 마이너스 a분의 4이. 뭐 그런 거지.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아는 거지. 확실한 건 얘랑 얘의 기울기의 부호가 어때요? 다르기 때문에 얘가 내려가면 얘는 올라갈 거고, 얘가 올라가면 얘는 내려갈 거다. 뭐 그런 정보를 지금 좀 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설정한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가서 풀어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하면서 기억 바로 들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억, A가 0이다. 그럼 A가 0이면 Y는 2가 됩니다. L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돼요. 야, 그리기 아깝다. 야, 이거 왜냐면 금방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되면 안 되지. 여기다가 대입해야 돼요. 그럼 A가 0이면 X가 마이너스 2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L과 M은 수직이다. 동그라미입니다. 자, 니은. 직선 L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1,2를 지난다. 거짓말입니다. 마이너스 1,2라는 거 우린 처음부터 잡아놓고 갑니다. 아, 성태씨가 저렇게 고개 끄덕이면서 듣고 있잖아. 저 감동이야. 성태씨 여기 배운 적이 없잖아. 못 배웠잖아. 어? 배운 적 있어? 자, 그 다음에 자, 디귿. 아, 진짜로 여러분 여기 공통수학 툴을 한 번도 안 배운 사람도 듣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배운 사람도 듣고 있다고. 없나? 디귿. L과 M이 서로 평행하도록. 뭐야, 괜히 붕신지 됐네. 야, L과 M이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아까 이 두 개는 특징이 뭐랬어? 절대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질 수 없댔잖아. 그건 잡소리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울기의 부호도 같아질 수 없는데 어떻게 평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읽자마자 바로 야, 이 새끼는 심각하구나 하면서 디귿 X 치면 되는 거죠. 디귿은 어떤가요? 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다고 하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이거 풀 때 막 그러니까 너네가 딱 저런 거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보면서 막 아씨, 이거 평행 어떻게 풀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본인이 약간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보면 이 모양으로 꼭 바꿔주세요. 그래서 기울기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8번. 그리고 저기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만 지나시다가 고등학교 왔으니까 아실 건데, 야, 지금 방학이 얼마나 좋냐 사실. 저기 뭐지? 그치? 중학교 방학이랑 다르지? 뭔 말인지 알죠? 그 자기 소신껏 공부할 수 있고 시험 걱정 없이 좋은 기간이지. 다시 그만할게요. 자, 지금 이런 말이 나왔어요. A가 여기 있고요, C가 여기 있는데 말은 뭐래요? 그럼 그때 딱 알아야 됩니다. 아! 수직 이등분이다. 그게 지금 머릿속에 딱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 그렇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루트 41이래. 딱 알지. 진짜로 16, 25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증가량이 지금 X의 증가량이 5잖아. 그죠? 그럼 X의 증가량이 5니까 Y의 그 변화량이 뭐겠어요? 4라는 거 알 수 있는, N이 6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 중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여기 무슨 정신과 상담하나 지금. 야, 너네 왜 이렇게 다 좋은 거야 지금. 잘 봐.
그럼 여기가 지금 2분의 9,4가 됩니다. 중점이 뭘 구하랬어요, 근데? 아, 오케이. 짜장면. 자, 여러분, 지금 이 기울기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5분의 4가 됩니다. 그럼 이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4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2분의 9,4를 지나니까 y-4는 4분의 5 x-2분의 9 라는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y는 4분의 5x 마이너스 8분의 45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4를 양변에 곱하면 4y는 5x 8을 곱했어야 되네.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계산해 보시고, 자,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 야, 우리 오늘 저기 21번까지만 설명하고 끝내자. 왜냐면 뭐 자투리 이거 빨리 해야겠네, 오히려. 자, 19번. 자, 보면 문제에서 P 2a 플러스 b, a 마이너스 2b가 x 마이너스 y는 3 위에 있을 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y는 3 위에 있다는 거는 x의 이 값을 대입하고 y의 이 값을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a 플러스 b에서 a 마이너스 2b를 빼면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3b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랬냐면 b, 마이너스 a가 q b, 마이너스 a가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야! 자, a, b가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3i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 아무튼, 저기 본인 판단 잘해.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b, a가 지나는 직선은 뭘까요? 아니, a, b가 지나는 직선과 b, a가 지나는 직선은 무슨 관계예요? 자, 빠따 때리면서 해야겠다. 역함수 관계잖아요. x와 y를 바뀌었잖아. 그러면 x와 y 이거 바뀌어야 돼. 역함수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x 대신 y, y 대신 x.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b, 마이너스 a가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x축 대칭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x축 대칭시키면 뭐 대신 뭐 대입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풀 필요가 있다. 알겠죠? 지금 잭기럽을 좀 잘 신경 써 주시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0번. k, 0에서 x-3i 플러스 2는 0과 그 다음에 3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것도 집중하세요. 자, 여러분, 이 두 개는 수직관계예요. 빠싸라? 이 두 개는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x의 개수 곱하면 뭐예요? x의 개수끼리 곱하면 3, y의 개수끼리 곱하면 이 두 개 더해서 0이면 수직관계예요. 알겠죠? 앞으로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형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를 계속 y는 ax 플러스 b꼴로 만들면서 풀면 그건 약간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건 중학교 2학년 풀이에요. 중학교 2학년 동생, 제가 아까 물어본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동생이 그렇게 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은 무슨 관계라는 거 알아야 된다고요? 수직관계라는 거 알아야 된다고. 빠살라?
이렇게 두 개 더 곱한 거랑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랑 더하면 0이 되면. 알았죠? 선생님 왜 그렇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방식으로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거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 두 개가 지금 수직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려봅시다. 자, 요거를 먼저 그려보면 y절편은 3분의 2예요. 그 다음에 x절편은 마이너스 2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그려보면 y절편은 6이에요. 그 다음에 x절편이 마이너스 2예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그렸을 때, 파사라! 라! 이게 지금 무슨 관계라고요? 서로 수직인 관계. 근데, 이 k,0이란 걸 보면 무슨 생각하랬어요? 제가? x축 위의 점이다. 그럼 x축 위의 점에서 이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근데 거리 측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 이게 여러분 어떤 친구한테 야 얘야 야 이 거리 좀 구해봐 알겠습니다 하면서 여기 너무 흥분했네. 씨 어떻게 야 여기 잠깐만 이거 홍수하면 안 되는데. 야 한 다음에 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항상 뭐가 중요하다? 수직인 게 중요하다. 그럼 수직인 게 중요한데, 그럼 이제 여기 점에서 think big 하면 제 그림 보지 마세요. 네? 제 그림은 이것도 90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그렸다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그럼 이제 여기도 수직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수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겠어요? 수직이겠죠. 근데 이 거리가 어땠어요? 같댔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사각형이 돼요? 정사각형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이 되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다? 다 같은 정사각형이 딱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좋았어요. 자, 그럼 그 점을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의 교점을 먼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의 교점은 얘랑 얘를 연립하면 됩니다. 연립하면 혹시 교점 구한 사람 저한테 말해주겠어요? 연립하면 뭐가 나오죠? 자, 괜찮아 말해줘봐. 말 안 해줄 거야? 약 올리는 거야? 빨리 말해줘봐. 몇 콤마 몇이죠? 안 했어? 내가 할게. 뭐야 지금? 몰라 임마. 자,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해야 되죠? 빼야 되나요? 빼면은 10y는 12, y는 5분의 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분의 6을 대입하면 5분의 30, 5분의 24, check it up, 5분의 8? 이렇게 나옵니다. 뭘 구하랬어? 지금 뭘 구하는 게 문제야? 모든 K 값? 네, K 값이 한 개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왜 한 개가 아니냐면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아시겠죠? 딱 보시기도 아시겠지만 여기도 있을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사각형, 정사각형. 근데 지금 제 그림을 보자. 진짜 맞잖아. 여기서 이렇게 쭉 연결되면 이렇게 여기 정사각형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도 정사각형 그려놓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정사각형 그려.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좋았어. 그러면은 어쨌거나 여기가 몇 콤마 몇이라고요? 5분의 8 콤마 5분의 6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의 점의 좌표랑 요거의 점의 좌표는 여러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얘랑 얘랑이 어때요? 지금
평행이잖아. 그럼 평행이니까 아 빠싸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식이 뭐였어요 아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괜히 지어 나오죠. 자 이거 몇이죠? 이거죠. 그러면은 check it out. 요거는 x 마이너스 3i 플러스 네모는 0으로 시작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이해되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리 이거 길이 같고 이거 길이 같다. 야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너무 입체적으로 간 것 같고 이 미친 그냥 공식으로 이거 해야지 맞는 것 같아. 지금 개 뻘짓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거 제가 잘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공식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조금만 제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실까봐 적어드리면 x1, y1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사이의 거리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k, 0이랑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공식으로 이렇게 째끼면 되는데 왠지 제 생각에는 이렇게도 풀 수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약간 제가 지금 째끼러 그게 좀 지금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죄송한데 근데 제가 이거 좀 보고 손글씨 해설을 드릴 때는 제가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풀면은 k 값이 두 개가 나와서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21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21번 보시면 n-1x 마이너스 5i 플러스 n 플러스 2는 0과 x 마이너스 n 플러스 3i 플러스 m은 0이 서로 평행할 때 오케이. 자 제가 좀 여기 지금 몇 분 남았죠? 10분 남았으니까 제가 좀 천천히 여기 좀 개념이 좀 중요해서 여러분 할 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설명을 좀 잘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요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평행하니까 이 a, b의 값이 똑같습니다. 힘내세요. 그랬을 때 이 두 평행하는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공식을 아는 게 이것도 고3까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공식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c-c 프라임입니다. 적어주세요. 이거를 꼭 이 화면만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이유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거의 이유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적어주세요. 지금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이게 평행하잖아요. 얘랑 얘랑이 평행하겠잖아요. 그럼 비율이 일치한다는 거거든. 그럼 비율이 뭐냐면 얘 대 얘랑 n-1 대 마이너스 5와 그 다음에 이건 말이 안 되죠 사실. 근데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대 마이너스 n-3이 이 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비율이 똑같다. 그러면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를 없애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m 값을 여러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m 값을 구하신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는 평행하됐으니까 네? 평행하됐으니까 이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C-C''을 통해서 빠르게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것도 여기 이거보다 여러분 이거 그 중학교 2학년 그걸로 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의 기울기는 5분의 n-1이고 왜냐면 여러분 사실 비례식이라는 게 양수로만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음수가 되니까 약간 서술형이나 그런 데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n 플러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적으면 간단한데 분식처럼 적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똑같습니다. 과정은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3은 5가 된다.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8이 된다고. 그럼 이제 m 플러스 4 m 마이너스 2는 0이 되니까 m은 마이너스 4 또는 뭐가 돼요? 2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n 값이 양수랬죠? 음수랬어요? 좋아요. 그럼 n 값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5x 여기는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 무슨 말 알겠죠? 해서 저 공식 적용시키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야, 근데 반드시 알아야 돼. 외우고 가자. 이거 외우면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은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라고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c 마이너스 c 프라임. 이 공식을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여러분 숙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제. 오늘은 푸는 시간 있었지만 숙제를 꼭 해오셔야 됩니다. 숙제 레벨 2입니다. 그리고 내일 수업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에 제가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레벨 2까지 꼭 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땡큐. 고생했습니다.